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실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카페티모르 조여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의 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저희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이제 카페티모르 대표님으로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간단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카페티모르라고 사이트 티모르가 동티모르에서 따온 말입니다. 저희가 동티모르에서 커피를 공정무역으로 수입해서 한국에 보급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2년에 창업한 사회적 기업.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페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카페 창업에 대한 과정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카페 창업에 대한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에 대한 결심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지 선정과 자본의 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 준비, 오픈 착수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 30대 여성 또 남성들 좀 그렇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영업 로망의 1순위가 여전히 커피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숍에 대한 기대가 많고 또 커피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커피숍이 7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미 우리나라의 골목길이 골목에 다 카페가 진출해 있다 보니까 거의 생활화하다시피 되어 있는 떼려야 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에 관련된 관심이나 창업을 직접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 또 실패도 많이 하시고 또 10개 생기면 3개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침이 심한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 창업을 하겠다라는 결심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저도 그랬지만 쭉 생활하시다가 이제 내 일을 좀 해보겠다면 저기에 카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언제 창업을 해야지 여기는 카페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 결심하는 시기가 있는 이미 그때부터 창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 결심해서 이런 말이 있듯이 카페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딱 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창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카페 운영을 하고 싶은가 또는 할 것인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셔서 카페를 창업하겠다라는 결정이 되시면 그게 결심이 끝나는 단계가 되겠죠.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운영을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힘이 붙이는 순간에는 이 초심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카페 창업을 결심했고 그때 어떤 심정을 했던가 어떤 각오를 했던가를 다시 한번 되시고 보면서 힘을 내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초입 단계를 좀 강조를 하는데요. 진짜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봤을 때 카페 창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결심의 단계가 중요하다. 이게 창업의 초기다. 시작이 답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 선정과 자금 확보인데요. 제가 그 평소에 또 제 주위에서 나도 카페 하나 하고 싶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뭘 하면 돼?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어디에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 본인이 생각하는 거기에 커피숍을 했을 때 잘 될 수 있을까? 내지는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렇게 발품을 하면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통 업계에서는 목이라고 해요. 목이 좋으면 아무래도 매출과 실패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목이 좋으면 상권이 형성이 잘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와 관련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기타 기대 비용이 높아질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업은 카페의 장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이 중요한데요. 이 입지 선정은 제 경험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다니는 길에 어느 날 3월 달에는 옷가게가 있었는데 7월 달에 가니까 그게 폰차로 바뀌었더라. 또 폰차가 바뀌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칼국수집이 들어오더라.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입지 선정하면은 뜨는 상권이 있냐라고, 나는 수원에 사는데 생판 모르는 강남에 가서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곳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이나 이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자기가 산 경험으로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지를 선택하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곳에 자주 다니는 곳에 입지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결심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입지 선정하고 결심하는 거를 엮어서 그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전부터 카페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주변을 열심히 봐왔던 거죠. 그래서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상권과 입지라는 게 있습니다. 상권은 좀 보다 넓은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강남 상권. 그중에 입지인데 내가 아는 입지는 강남 사거리에 있는 입지죠. 그래서 반경한 1km 범위 내에 있는 고기의 입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따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입지가 왜 좋은지에 대한 이제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한문 조사, 주변 시세 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커피숍의 영업이 되는지를 쭉 이렇게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자금입니다. 이 입지에 합당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그 입지에 있는데 내가 준비한 자금이 이 입지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가, 또는 확보가 가능한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창업 교과서에는 70% 법칙, 644 법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순수 자기 자금을 60% 가지고 있느냐, 70%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창업 비용이 총 2억이 든다라고 가정하면 70%면 2714, 1억 4천 정도의 자기 순수 자금을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6천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든지 지인한테 꼬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들은 다 이자가 붙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자기 비용이 아닌데, 그래서 카페를 창업했는데 6개월 안에 보통 승부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라고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모든 사람이 카페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하겠죠. 근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자기 작업으로 한 손해는 자기 수업이라 생각하고 덜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의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그 과도가 있을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창업에 실패했을 때에 다시 재개하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까 약한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금의 확보는 60% 내지는 70% 정도 자기 자금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혹시 안 됐을 위험, 그다음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고 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많은 이제 전문가나 교과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런 입지 선정과 자금 확보가 대충 계획이 있거나 실제로 확보가 됐다라고 보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픈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픈 준비 절차에 착수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 절차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일단 그 입지 장소를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기금리 하는 이상은 보증금과 이제 월세를 내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그 카페를 자기만의 공간으로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들이 다시 크겠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와 장비, 그 다음에 음료 구입을 위한 원재료 확보, 부재료는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될지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매 메뉴는 어떤 거를 내가 잘하는가, 또 요즘 추세가 달고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달고나를 직접 잘 만들어 볼 것인지 뺄 것인지 아니면 그 달고나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일종의 메뉴 선정 같은 거를 경쟁력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수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결심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꼼꼼히 같이 준비하면서 이 기간을 줄일 수도 있겠죠. 창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누구에게 부탁해서 직접 할 것인지 부탁해서 얼마만에 끝내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꼼꼼히 해보는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전문가 상담을 해보면 사업계획서를 꼭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꾸준히 쭉 적으면서 계속 수정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창업을 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준비 순서까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내일부터 오픈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할구청이나 관할지자체에 가서 영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서 커피숍 휴게 요점이라고 그러죠. 커피숍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서류를 제출해서 영업 신고를 관할구청이 하십시오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죠. 옛날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 등록을 하면 됩니다. 관할구청이나 지자체에 가셔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 등록증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카페에 배치해 놓고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시는 거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래서 뿌듯한 자기 카페의 주인이 되시고 사장님이 되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은 개인 창업이고요. 요즘 이제 많이 이제 하시는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가 평소에 봐왔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그 프랜차이즈 본부에 문의를 하셔서 가맹비 등등 요즘은 돈이 많이 강화되어서 정보 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해서 그 브랜드가 약속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기타 등등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라서 창업을 해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한테도 창업 문의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조언해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공정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정별 프랜차이즈는 아직 없기 때문에 개인 카페라고 보시는데 제가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가령 1억 원의 비용이 든다. 청와가 하는데 이러면 한 30% 정도를 더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 1억 3천 정도를 쓰신다 생각하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또그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그 경험과 노하우, 브랜드 파워를 구매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30%를 더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아니요, 나는 나만의 카페, 내가 추구하는 컨셉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개인 창업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외워드렸지만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세 단계의 요목요목마다 사실은 디테일하게 준비하거나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꽤 있다. 그런 것들은 사업 데이터를 잘 작성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결심 단계, 입지 선정과 자격 확보, 오픈 준비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빼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창업하는 시간과 뭐 조금 뭐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창업 과정과 카페 창업 과정에 대해 설명을 아주 좀 간략하게 해주셨지만 저는 생각보다 더 디테일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메모도 적으면서 잘 들었던 부분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설명은 여기까지 조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첫 번째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